전체 오늘 토론을 봤을 때 본질적으로 접근을 못했다면 우리 네. 박종호 교수님은 늘 대한민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아니 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전.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예. 거, 토론 전에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신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이것에 다시 엔진을 붙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본격 논의는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전혀 그죠? 없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보자들이 제시한 걸 제가 정리는 해봤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님은 그 인공지능, 신재생 AI. 에너지, 그다음에 문화산업을 주안점을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김문수 후보님은 건설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그다음에 네. R&D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산성 향상이 아마 R&D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다음에 권 후보님께서는 불평등 타파가 중요하다. 아마 경제하려는 의지가 너무 양극화 심화되니까 꺾이는 걸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차이점으로 뭔가 신성장을 찾기 위한 방향성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네. 오늘이 경제 토론이었잖아요. 네, 그럼 경제 네. 토론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뭐 어떤 수치를 알고 있냐, 무슨 개념 알고 있냐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 해당 정치인이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거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통계 중에 3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들 자살률이 작년에 1.4배 늘어났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늘어나냐면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몰려서 그런 안타까운 지금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이고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매일 문을 닫는다라는 게 뉴스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은 토론에서 그런 문제들 몇 가지라도 좀 언급이 되고 나왔을 때 그 네. 토론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섬세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은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좀 네. 너무 그냥 하나하나 너무 나열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조금 우리 현실 얘기도 많이 빠진 게 좀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박준호 교수님.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 쪽에 경제 자문을 추가로 해준다면, 제가요 감히 네, 여러 가지 막 정책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유. 뭘 좀 보태보고 싶습니까? 이게 네. 좀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그 단기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단기 경기 부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뭐라고만 미다시를 짰냐면 네. 현금 지원하겠다는 거냐 했는데 나중에 뭐 저도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네.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책이었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현금 지원도 아니고 경기 네.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방식이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자, 제 요즘 뭐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 텍스트로 전달해 주시는 자리가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단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또는 네. 왜곡되게 네. 몰아붙인 게 많았거든요. 오늘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수 정당이니까 이해하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호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자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오히려 모두의 AI 어떻게 할 거냐 질문만 하다 끝났고 정년 연장 그게 그럼 청년 일자는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하다 끝났고 네. 4.5일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작업들이 있으시면 네. 저는 혹여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 완연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도권 아까 김문수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네. 것처럼 그 수도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수도권을 또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지방의 여러 가지 현장을 돌아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 오마이 TV든 네. 어디든 명망 있는데 시간 좀 길게 빼주시는데 나와서 그래서 좀 네.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많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경제라는 게 어느 하나만을 보고 판단 내리면 그게 오류에 빠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니 뭐 네. 경제 지표도 얼마나 많으니까 무슨 뭐 실업률도 봐야 될 거고 환율도 봐야 될 거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도 양단식으로 뭐 환율입니까 금리입니까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기조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말씀 주신 정년 일자리 부분도 네. 정년들이 당연히 정년 연장이 되고 우리가 100세 시대 되니까 일자리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냐 그 대타협에 대한 로드맵과 원칙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극단화를 시키다 보니까 네. 좀 다음 토론부터는 이준석 후보가 특히나 그런 방식의 극단화시키는 토론 내지는 상대를 좀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는 방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조정하고 해결하는 자리지 극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비평가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평의 위치보다는 좀 대안과 조정자의 역할을 많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우리 시청자들이 지켜보면서 제일 이제 생소하게 다가왔던 단어가 스테이블 코인, 아, 뭐 예. USDT, USDC 뭐 이런 맞습니다. 건데 예. 박정호 교수님한테는 매우 친숙한 언어입니까? 저희 쪽 투자하는 쪽 사람들은 당연히 알긴 근데 하지만 이준석은 왜 이걸 꺼냈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아주 미래적인 이미지를 본인은 가지고 있고 아.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성도 부재하고 그리고 미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지엽적인 단어 어떤 네. 시사 용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꺼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가장 큰 감점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법률가와 행정가를 겸한 이재명 네. 후보나 노동운동을 겸한 김문수 후보가 그런 관점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물어본 걸 물어봤으면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